제가 맨날 저기 뒤에서 하다가, 제 자리죠. 저기 뒤에서 하다가 여기 뷰가 더 이쁘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책방도 볼 겸 이제 여기서 조금 책과 고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지금의 세상은 활짝 문을 열었고요. 1월 달은 조금 오픈 시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로 꼭 오픈 확인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매주 여기 안 보이지만 이쪽에 우리 세상님들이 적어놓고 가는 고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책을 하나씩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먼저 이번 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민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라는 고민이었어요.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서 너무 무기력할 때. 사실 저도 퇴사 직전이랑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거 준비하면 내일이 기대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되게 너무 막연하면 내일이 기대되는 것보다 두려움이 앞서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또 신기하게. 근데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와 내가 오늘이 다를 일이 없고 내일이 다를 일이 없고 눈 뜨면 또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뭐가 의미가 있나? 다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머릿속에 지배를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떨 때가 제일 두려웠냐면 제일 두려웠던 때가 자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내일도 힘들 것 같고 오늘처럼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원래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자거든요. 저도 자는 걸 택하는데 자고 일어나서까지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할 때도 생각나. 머리 막 말릴 때도 생각나고 이게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기력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 고민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막 이런 이야기 하면 몇 분들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생각하는 대로 된다. 좋게 생각해라. 뭐 희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정말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나락으로 안 빠져봐서 그래. 그러니까 저의 그 감정선이 정말 깊게 빠져버리면 너무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저 또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무기력을 벗어나려고 하면 더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을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현타가 너무 와서 이거 또 무슨 의미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야. 이런 식으로 좀 그 무기력이 크게 덩어리로 좀 빡빡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독서 모임 때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독서 모임이 심리랑 철학을 다루다 보니까 각자들의 경험들이 막 많이 나와요. 저도 한참 이걸 겪고 있을 때 독서 모임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세상님의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껏 살아보니 자기의 인생에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청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곡선에 다다랐을 때를 느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꼈을 때 내가 막 그 바다 위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역류되는 것들을 억지로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갔다가 나중에 그 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힘을 내서 그 비축했던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다 자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분명 많은 사람들의 방법들, 다양한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네 왜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헤쳐나가려고만 했을까? 근데 지금 헤쳐나갈 힘이 없다면 잠시 멈춰서 떠내려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죽거나 뭐 큰일이 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대로 뒀으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떠내려가야 될 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이야기가 저의 그 생각에 반전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의 유형에 속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무기력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고민에 저의 경험을 좀 대입해서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고민을 하신 분의 방법을 찾아내거나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기력해요라고 적어주신 거나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가 사실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무기력에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릴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것도. 근데 뭐 뻔하죠. 심리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저희 지금의 세상에 없는 자기계발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또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 혹은 좀 조급하게 만드는 것 힘을 내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도 괜찮아. 무기력할 때가 있지. 가끔씩 너의 그 존재를 고민할 때가 있지라는 공감되는 글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은 충분히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너무 긴 글보다는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자기 전에 그 불안한 밤에 자기 전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 볼까요? 무엇이 안 잡혀 나와있다.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라는 책이에요. 되게 조그맣죠.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엇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의 세상에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데려가신 책이에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독립출판물로 나왔다가 디자인 이음에서 다시 이제 재발행을 예쁘게 해준 책이거든요. 청춘문고라고 해서 최유수 작가님의 글이고요. 굉장히 손바닥만 해요. 제 손이 좀 크긴 한데 손바닥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최유수 작가님의 책 중에서 사랑에 관련된 책들이 조금 많기도 한데 이 책은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고 좀 가볍게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서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조금 저는 감명 깊었는데요. 잠 못 이루는 상념들이 밤의 외곽으로 모여든다. 그곳은 개별적으로 소란스럽다. 희망을 주절거리는 이들과 절망 속의 쾌감에 중독된 이들이 눈빛을 교환한다.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주절거리는 이들과 절망 속의 쾌감에 중독된 이들. 사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결같이 진지한 태도는 이제 쉽게 외면당한다. 누구나 사랑에 관한 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도 자신의 사랑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근래에 나는 의미와의 싸움에서 계속 진다. 왜 우리는 타협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마지막은 죽음이어야 하는가?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 나는, 너는, 그리고 우리는. 그러게요. 우리는, 나는, 당신은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의미 부여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깊게 빠지면 사실 더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그 무기력해지는 걸로 자꾸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로 좀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면 어떤 밤이라는 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짤막짤막한 글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길진 않은 글들이거든요. 어떤 밤이라는 글인데 잠에 들기 위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나는 결국 완전히 혼자이고 덩그러니 고립된 존재라는 느낌이 엄습할 때가 있다. 이 느낌 엄습할 때 있으세요? 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독립을 해서 산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 이제 몸이 힘들거나 지칠 때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 진짜 이 세상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런 느낌이 되게 더 씁쓸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깊어지면 또 막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는 적절하게 쓰면 좋지만 너무 과한 의미 부여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듯하지만 실은 그 누구와도 영영 연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 서로의 주위에 머무르며 꾸준히 온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인 단절감이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만들어지는 건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과 별개인 또 다른 무기력이랑 감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글을 보는데 약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면 잠시 제자리라는 글이에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의 최대치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에 연연할 필요도 없었다.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욕심이 과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잠시 제자리를 걸어도 좋다. 이건 사실 제가 공감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무기력했던 거는 제가 되게 열심히 살다 갑자기 무기력해졌던 이유는 욕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욕심이 되게 많았고 만족감의 최대치를 내가 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최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거야. 난 똑같거든. 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사실 저를 사로잡았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무기력과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든 일이 없다라는 고민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쉐어 오피스였거든요. 팝업 스토어로 책방이 왔을 때 샀던 책이에요.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 보면서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 근데 이 무기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하다 다시 무기력, 열심히 하다가 무기력. 그래서 이 무기력을 되풀이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거는 독서 모임을 지금 회사에서 했던 건데 무기력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네가 왜 무기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무기력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나 자신보다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선 그리고 주변이 만들어 놓은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너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기력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나의 무기력의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찾아진다고 해서 뭔가 내가 또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바로 몇 문장 소개를 시켜드리려다가 이게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읽으면 조금 어려운 책이라서 딱 한 문장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수능주의자가 되었지만 스스로가 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산다. 이런 착각은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줄 수 있는 도움은 거기까지다. 근본적으로 자아가 너무 허약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한 느낌,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다. 더 이상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도구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 인간도 자기 손으로 만든 기계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인간은 타인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며 그러느라 자유로운 인간의 진짜 확신의 근거가 될 자아를 상실했다. 여기서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아가 너가 너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나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했다면 계속해서 나를 잃어갈 것이다. 자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책들 아니면 깊이 또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다른 시선이라서. 다시 무엇인지로 돌아오자면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딱 시켜드리고 싶은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미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바로 다음 순간으로 가까운 미래로 먼 미래로 끈질기게 나 자신을 기투하는 삶 부디 망설이지 말자. 이 말로 조금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렇게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그 무기력에 중독되어서 그 무기력을 그냥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즐기는 건 또 좋지만 그 무기력을 이렇게 고민에 적을 만큼
살짝 벗어나고 싶다면 자신의 그 감정을 조금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의 세상에 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하거나 독서 모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남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랬나? 하고 또 여운이 남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는 이 분에게, 무기력하시는 분에게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일 수 있는지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내일은 조금 덜 무기력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조금 덜 무기력해지면 행복까지는 모르겠고, 또 행복이라는 건 너무 압박감 가지지 마시고 행복이라는 건 모르고 덜 무기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지금의 세상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